산사에 금지된 사랑. 화면에 고요한 산사의 풍경이 펼쳐진다. 안개 사이로 보이는 고즈넉한 절의 모습,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인의 진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사랑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찾아오죠. 그것이 설령 금기를 넘나드는 사랑일지라도 말입니다. 25세의 정수빈.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무겁게 시작됩니다. 밤늦도록 일하는 술집에서의 생활은 그녀의 마음을 점점 메마르게 만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특별한 안식처가 있었습니다. 바로 도심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청년사라는 작은 절이었죠. 오늘도 힘든 하루였구나. 수빈이 혼자 중얼거리며 등산로를 오르기 시작합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산을 오를수록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어요. 싱그러운 풀냄새, 새들의 지저김, 그리고 점점 맑아지는 공기가 그녀의 지친 영혼을 어루만져 주었거든요. 청년사는 해발 600m 지점에 자리 잡은 아주 작은 암자였습니다. 관광객들은 거의 찾지 않는 진짜 불자들만이 아는 숨겨진 보석 같은 곳이었죠. 수빈이 이곳을 처음 발견한 것은 3년 전 인생이 가장 막막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을 포기해야 했고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이 술집 접대였어요. 매일 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자신이 너무 싫었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청년사는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어요. 부처님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수빈이 법당에 들어서며 정중히 인사를 올립니다. 그때 뒤에서 맑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서 오세요, 보살님. 뒤를 돌아보니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스님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법복,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부드러운 눈빛. 그가 바로 청년사의 주지 스님인 명륜 스님이었어요. 혼자 계신 건가요? 수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이 작은 암자에는 저 혼자 있습니다. 조용하고 좋은 곳이죠. 보살님도 마음의 평안을 찾아오신 것 같은데 천천히 기도하시고 가세요. 명륜 스님의 말투에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녀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그날부터 수빈의 주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면 어김없이 청년사를 찾았고 명륜 스님과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깊어져 갔어요. 스님, 제가 하는 일이 부처님이 보시기에 죄가 될까요? 한 달 정도 지난 어느 날 수빈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꽁꽁 숨겨두었던 고민을 처음으로 털어놓은 거였어요. 명륜 스님은 잠시 묵상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보살님,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보다도 그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이유로 그 일을 하고 계신지가 더 중요하죠. 어머니를 위한 효심, 가족을 위한 희생. 그것이 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제 자신이 너무 더러워지는 것 같아요. 매일 밤 거울을 볼 때마다 수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명륜 스님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아름다움은 진흙으로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보살님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 순간 수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 동안 그 누구도 이해해주지 못했던 마음을 누군가가 진정으로 알아주었던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만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수빈은 명륜 스님과 대화할 때만큼은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었고, 명륜 스님 역시 그녀의 순수한 마음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어요. 스님, 제가 다른 일을 찾아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카페 아르바이트라도. 비록 돈은 적겠지만 마음은 더 편할 것 같아서요. 좋은 생각이에요. 마음의 평안이 무엇보다 소중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병원비는 더욱 많이 들어갔고, 일반 아르바이트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수빈은 다시 원래의 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명륜 스님에게 털어놓을 때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스님,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인가 봐요. 부처님께 그렇게 기도해 놓고도 결국. 아니에요, 보살님. 당신은 가장 숭고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부모에 대한 효도, 그것보다 더 큰 공덕이 어디 있겠어요? 명륜 스님의 위로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늦은 저녁, 수빈이 청년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진 후였습니다. 그날은 어머니 병문안을 다녀오느라 늦어진 거였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올 줄 몰랐네요. 법당에는 촛불만이 깜빡이고 있었고 명륜 스님이 혼자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법당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밤에 하는 기도도 특별한 의미가 있죠. 제가 방해가 되는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혼자 있을 때보다 마음이 더 편안해지는 것 같네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무언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촛불이 만들어내는 부드러운 그림자, 창밖에서 들려오는 벌레 소리, 그리고 은은한 달빛. 모든 것이 마법 같았어요. 기도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언제부터 이 길을 걸으셨나요?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서 진정한 평안을 찾고 싶었거든요. 그럼 저처럼 고민이 많으셨겠네요. 그렇죠. 사실 지금도 완전히 평안하지는 못해요. 명륜 스님의 솔직한 고백이 수빈의 마음을 더욱 끌어당겼습니다. 그녀가 생각했던 것처럼 스님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고민하고 방황하는 평범한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수빈의 청년사 방문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오던 것을 저녁 늦은 시간으로 바꾼 거예요. 공식적인 이유는 일 때문이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명륜 스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명륜 스님 역시 그녀의 방문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수빈의 모습이 그에게는 특별한 위안이 되었거든요. 보살님,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그런가요? 아마도 이곳에 오면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요. 저도 보살님이 오시면 절이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대화에는
이제 미묘한 감정의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신도와 스님의 관계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수빈이 눈물을 흘리며 청년사에 올라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머니가 많이 아파하세요.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돈이. 수빈이 명륜 스님의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명륜 스님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괜찮아요.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 따뜻한 손길에 수빈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짊어졌던 모든 무게를 누군가가 함께 나누어 주려는 것 같았어요. 그 이후 몇 주 동안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명륜 스님은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려 했지만 수빈의 순수하고 아픈 마음 앞에서 점점 무력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수빈 역시 자신만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명륜 스님에게 점점 더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어느 늦은 밤 촛불 아래에서 기도를 마친 후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스님, 제가 이상한 건가요? 스님을 보면 마음이 이렇게. 아니에요, 보살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규칙과 금기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남겨진 것은 오직 두 사람의 순수한 감정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알고 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경계가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밤을 시작으로 수빈과 명륜 스님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밤 청년사에서 만나는 것이 두 사람만의 특별한 시간이 되었어요. 낮에는 각자의 현실로 돌아가지만 달빛 아래에서만큼은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죄를 짓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진정한 평안을 느낄 수 있어요. 저도요. 스님과 함께 있으면 제 자신이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화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사랑은 순수했습니다. 육체적인 끌림을 넘어서서 서로의 영혼이 소통하는 깊은 사랑이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점점 현실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명륜 스님은 자신이 어긴 계율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고 수빈 역시 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두려워했어요. 스님, 우리 이제 그만.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렇게 계속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스님에게도 저에게도. 하지만 이미 시작된 사랑을 멈추기에는 두 사람의 감정이 너무 깊어져 있었습니다. 서로를 포기하려 할 때마다 더욱 간절해지는 마음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빈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임신했습니다. 수빈의 떨리는 목소리에 명륜 스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 그리고 책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정말인가요?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생명이 그들의 사랑의 결실로 태어날 예정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스님과 일반인 사이에 태어나는 아이, 그것이 가져올 사회적 시선과 압박을 생각하면 앞이 캄캄했어요. 에필로그 1화를 마무리하며 화면에 고요한 청년사의 모습이 다시 펼쳐진다. 하지만 이제 그 고요함 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숨어 있다. 사랑은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험을 가져다 줍니다. 정수빈과 명륜 스님의 사랑도 이제 가장 큰 시험 앞에 서 있어요. 과연 두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태어날 아이는 이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요? 다음 회 동영상에서는 더욱 깊어지는 갈등과 함께 두 사람이 내려야 하는 인생 최대의 결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다음 회 영상 예고. 임신 소식 이후 달라지는 두 사람의 관계.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압박. 명륜 스님의 갈등과 결단. 수빈이 내린 놀라운 결정. 예상치 못한 반전과 감동의 결말. 때로는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다음 회 영상 기대해 주세요.